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닭 얘기가 나왔었어요? 모르겠는데. 왜 다들 닭을 드시고 싶어 하시지? 뭐 먹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 나온 거 맞잖아. 잠깐 저희 나왔어요. 이거 난 안 먹었는데. 율무차. 율무차. 네, 율무차 좀 마시고 있어요.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갖고. 그래요? 네. 오늘 좀 바빴어요. 저 이게 6번째입니다 오늘. 녹화 3개, 방송 3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자주 있는 일은 코피 나겠어, 코피. 근데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할 때 아닙니까? 6개를 하셨어요? 야. 자, 그래서 오늘 참 저는 좀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 뿌듯해. 뿌듯해요? 네. 잘 보냈다. 예. 잘 보냈다. 자,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금요일에 저희가 이름 좀 한번 읊어주세요. 이름이요? 네. 저는 저 이지인님 늘 개근상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쁜이 부동산 오늘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쁜이 부동산님은 이매너리님, 사이먼 군님, 제이돌돌님, 배우 막달리오님이 약간 내 친구 같은 사람. 그래요? 예. 더 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좀 계셨는데. 사실 우리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 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그때 또 이름 한번 또 불러드리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출석 체크를 꼭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우리 끝날 때 한번 할까요? 예. 끝날 때. 여러분 끝날 때 한 번 더 합니다. 예. 같이. 떠든 사람은 옆에다 이름 적어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혼내야 돼. 많이 떠들면 안 돼. 자, 오늘 좀 금요일인 만큼 좀 네. 가볍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실시간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또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 연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체크 포인트를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 금일은 이제 조기 폐장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는 보실 수 있다 시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6%인데 지금 또 제가 한번 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WTI 같은 경우에는 76.5달러로 유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나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오펙 플러스 회의 연기를 앞두고 유가가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유가가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 어떠한 예측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다가 브렌트 같은 경우에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발표를 했는데 연말에 기록적인 여행 수요를 좀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많은 여행 수요를 좀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드 CEO죠. 짐 팔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V 판매 부진에 새로운 셀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여러 이제 수요 부진에 따른 계획들이 약간의 좀 차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프리스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 특히나 이제 정말 회사는 너무 괜찮은데 대외 악재 때문에 많이 주가가 좀 빠진 기업들을 좀 보다 보니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좀 강한 현금 흐름과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저평가 기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제조사죠. 위고비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아마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 최근에 많이 투자를 좀 하시니까 프랑스 지역에 있어서 그 생산 증대를 위해서 2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이제 유럽 시장을 또 먹겠다. 프랑스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면 명품처럼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나올 것 같고 뭔가. 아 루이비통 예. 달고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예.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제 DS와 DP라고 해서 이제 DS 약제가 있고 DP 약제가 있는데 우리가 DP 약제를 보통 그 주사제를 DP 약제라고 부르는데 DS는 DS가 일반 그 먹는 경구용일 거예요. 아마. 경구약. 예. 그래서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DP 약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을까가 우리의 기대였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이게 약간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대했었는데 만약에 프랑스 지역 생산 증대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 예.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좀 줄어드나라는 생각 근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노보노디스크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꼭 국내 안 오더라도 그렇죠. 예. 네. 뭐 우리나라 오면 더욱 좋겠지만 더 좋은데. 예. 하여튼 뭐 일단 유럽 지역을 위해서 또 프랑스 지역에다가 뭐 2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노보노디스크를 보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마존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려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뉴스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어요. 예,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로 메타 플랫폼스를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인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쓰임새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향후 어떤 뉴스가 나올지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대부분의 IB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예, 물론 최근에 있어서 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후행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05불이 목표가였는데 630불로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670불인가 80불로 이제 또 목표가를 상향을 조정을 했어요. 네. 예, 대부분의 IB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죠.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시장이 딱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2.9% 하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사실 모델 Y 가격을 $3,000 인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뉴스까지 한번 같이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휴장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막 어느 정도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간 동안에 네. 혹시나 뭐 브레이킹 뉴스가 또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G스켈러 보안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된 G스켈러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같은 날에는 스노우플레이크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예, 그냥 옥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도 뭐 스플렁크 이러한 기업들, 인투이트 또 세금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죠? 예, 세금 계산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대행 업무를 좀 해주는 그런 기업들까지 해서 이번 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같은 날에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또 보안 관련된 업체들, 델도 나와 있고, 울타뷰티.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여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기업단의 실적 발표는 기업으로서의 우리가 만약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라면 네.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산업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업의 어떤 매출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클라우드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물론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자, 월가가 선택한 2024년 투자처라는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자, 이거는 사실 11월 14일인가요? 16일인가요? 네.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예, FMS 거기서 나온 자료를 몇 가지 빠르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물 금리 하락할까라는 서베이 조사에서는 최근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2024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완전히 저점을 찍고 나서 완전히 다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요 구간인데 이 구간대 어찌 보면 이게 2022년이거든요. 네. 예, 2020년 말 때부터 해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승을 좀 줬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타 국가들, 뭐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주식 상승을 또 이끌지 않았었나. 특히 이제 일본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방향 자체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에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까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 글로벌 경기 정말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네. 야, 이게 지금 보시면 밑에서 좋아질 것 같다라가도 다시 내려오고. 그 마이너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기대치죠, 기대치. 음. 예, 이제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네. 예, 선 아래로 되어 있으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게 내려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 코로나 때는 정말 그냥 진짜 천장이 없이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급격하게 빠졌고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은 약간의 조금 리스키한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에서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4년 최고의 투자처는 어딜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54% 정도가 되는 많은 설문에 이제 응했던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3프로 방송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하워드 막스와 또 동일한 맞아요. 그러한 의견을 좀 냈던 부분이 있고 앞서서 뭐 최용수 매니저님도 또 채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좀 강조해 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도 높습니다. 29% 정도 되는 높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현금 이런 순으로 우리가 2024년 투자처는 이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러는 강해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약해지지 라는 부분이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더 강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은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뭐 지금과 비슷하겠다. 이러한 이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강달러가 어느 정도는 2024년이 되면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대비 큰 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사랑은 시장에서는 만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회색깔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9월입니다. 9월. 네. 그리고 가장 진한 남색을 보게 되면 이게 11월이에요. 네. 예, 물론 9월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빅테크, 롱 빅테크니까 빅테크 이제 매수를 하는 의견에 있어서 많이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이제 숏배팅 네.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예, 9월에 비해서 소폭 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악재가 껴있고 리스키한 부분이 좀 여전히 남아있다. 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최고의 자산운용이 또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거시 경제는 조금 더 안 좋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안 좋게 본다는 그렇지만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봤을 때 부양책도 있지만 그렇죠. 또 파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옥석을 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이 뭐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롱티 빌이에요. 롱티 빌스인데 이 자체가 이제 단기 채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지금 9월에 비해서 11월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1%로. 그러네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채권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질 것이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채권 이제 단기채가 이제 좀 떨어지는 비율이 좀 떨어질 텐데, 자, 이거 자체는 지금 사실 장단기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폭 자체는 그 괴율이 어느 정도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빅테크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한 이런 의견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리스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올라온 건 당연히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인지 지금 11월에는 지정학적 지정학적 그런 악재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곳에 11월 달에 뭐 중점적으로 31% 정도 되는 그러한 설문조사에 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걸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랑 그 다음에 리세션 내지는 하드랜딩 그쪽이 늘어났네요. 네. 의미 있게 늘어난 건 이거고 네. 의미 있게 딱 줄어든 걸 보니까 고금리가 아니죠. 고물가가 여전히 연준을 좀 매파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견이 많이 줄었고 많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좀 변했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 이런 의견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 악재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이제 2024년에는 우리가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또 어떤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은 도대체 뭐냐? 그걸 공개했습니까? 예. 이렇게 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왼쪽에 좀 안 보이시는 분 제가 오른쪽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헬스케어. 의외네요. 그죠? 네, 그리고 테크. 음. 그리고 일본. 일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채권입니다. 채권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현금, 그 다음에 US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와 빅테크 또는 뭐 테크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또 12월 달 되면 또 바뀌어 있어요. 네. 예, 늘 바뀌어 있기 때문에 11월 설문조사에서는 이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건강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는 헬스케어가 그럼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와 얘네가 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미러링을 해볼까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럼 그들이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유 찾은 게 나한테도 맞다고 생각이 들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네.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은데 네. 전부 다 노보노 디스크 들어갔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일라이딜리 들어갔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부 우리랑 같구나 생각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들 받는 연봉이 우리보다 수백 배일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자,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이제 매월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나오는 그러한 이제 조사 서베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서 또 12월 달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2024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했던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낱낱이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금요일 2부를 좀 그동안 3프로TV에서 뵙지 못했던 네.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새로운 얼굴인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